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정리해 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로 들어갈게요. 자,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재산세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재산세도 우리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험지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재산세 쪽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특징 및 과세 대상에서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대요. 맞아요? 두 번째는 시군세에 해당한대요. 재산세는 시군세가 맞아요? 맞죠? 네, 우리가 취득세가 특광도세고 재산세는요 시군구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군세가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물세가 원칙이죠. 물론 재산세는 물세 외에 인세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인별로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원칙은 그냥 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고. 4번에 보면 소액징수면제, 면세점,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틀렸죠? 면세점 제도는 없죠. 면세점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취득세밖에 안 나와요. 소액징수면제는 있죠?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이요. 2천만 원 아니에요. 2,000원 미만이죠. 그 다음에 상한 제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은 물납과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재산세부터 물납 제도하고 분할납부 제도가 다 나오죠. 취등록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자, 2번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과세 대상 총 5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5개 있죠? 네, 그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번에 과수원은 과세돼요, 안 돼요? 과세되죠? 왜? 그래요. 토지니까 이거 나무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니까. 과수원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되죠? 니은번은 선박이니까 과세가 될 것이고, 디귿번은 건축물 과세되죠? 니을번은 광업번은 과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량은요? 안 되죠. 골프 연습장은? 됩니다.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건축물에 들어가요. 건축물 시설이니까 과세되죠. 그 다음에 시옷번 건축물 당연히 과세되고, 이응번 항공기 과세되고요. 아셨죠? 네. 자, 다음 장에 넘겨서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죠. 3번은 뭐 특 A라고 돼 있는데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에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토지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해요. 그 밖의 토지까지 다 들어가요. 그 밖의 토지까지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말한다. 맞죠? 바로 이 레저시설에가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골프 연습장이 여기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고 지붕이 없는 것들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도 다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주택이라 하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자, 우리 주택은 건물만을 말해요? 토지를 포함을 해요? 유일하게 주택은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죠. 그래서 그 부수 토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렸죠.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오늘부터가 재산세 납부의 달인지를 알죠? 오늘이 16일이니까. 그죠? 재산세 고지서 다 받으셨죠? 그때 이번 달에 오는 재산세가 뭐가 와요?
주택분재산세와 건축물분재산세, 선박분재산세, 항공기분재산세. 그러니까 토지분재산세를 빼고는 다 이번 달에 다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지서 받았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분이라고 고지서가 왔으면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택분이라고 온 것은 주택이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다, 건축물분 재산세다 이렇게 오는 고지서 안에는 주택은 안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보통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얘만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따로 과세한다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선박은 그냥 모든 배를 말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가 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토지를 다시 나눌 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분리과세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 아니면은 종합합산 토지냐, 이러한 부분들 있죠. 자, 이거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죠? 토지 구분하는 거 해드렸어요?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 안 할 거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예? 우리 0.07%짜리 뭐가 있다 그랬어요? 농지, 목장. 했네요. 했구나. 괜히 내가 안 한 줄 알았는데. 언제 했죠 내가 이걸? 재산세에서 이걸 할 시간이 있었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볼게요. 해보기는. 자, 우리가 토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자, 등록 대상의 토지라는 것은 지목 28개를 말하죠. 자, 뿐만 아니라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단 이 중에서 일단 제외되는 게 있어요.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과세할 거니까? 주택분에서. 그 다음에 비과세가 되는 토지라든지 또는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어차피 얘들은 과세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전부 다 어디에서 과세되는 거예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토지는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모든 토지를 묶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합산이라고 하느냐면 종합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별합산에서 뭘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3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0.2에서 0.5%까지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토지는 인별합산에서 누진세를 적용을 해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투기할 목적이잖아요. 그걸 억제하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두 다 합해서,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인별합산을 말해요. 합산을 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담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합산하지 마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면 비례세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 글자 그대로 분리입니다.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있다. 도대체 어떤 토지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는데, 하나는 싸게 과세할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게 과세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일반 토지하고 섞어 놓으면 아무리 싸도 몇 프로가 최소예요? 0.2죠. 이거보다 더 싸게 과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아무리 비싸도 몇 프로가 최대예요? 0.5죠. 이보다 더 비싸게 과세할 필요가 있을 때 따로 빼내서 당신들만 따로 과세하겠습니다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저율 분리과세, 싸게 과세하는 토지가 뭐가 있느냐면 생산성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는 필요한 토지 맞죠?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싸게 과세하려고 아예 다른 토지하고 섞지 않고요, 따로 빼내서 비례세를 적용해요. 또 하나는 아예 비싸게 과세할 토지, 사채성 토지입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사채활동을 하는 토지는 싸게 과세하거나 비싸게 과세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요 생산활동을 하는 토지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요.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무리 낮아도 0.2인데 그보다 더 낮은 0.07 또는 그냥 제일 낮은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0.2. 그래서 10억이든 100억이든 세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래서 비례세예요. 여기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얘들은 안 늘어난다고요. 그때 0.07%짜리에 뭐가 있느냐면 농지가 있고 목장이 있고 임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서 농작물이 생산이 되죠.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놀리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싸게 과세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0.2%짜리는 공장 등이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농지에서는 농작물이 생산이 되면 공장은 제품이 생산이 되죠. 전부 다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비싸게 과세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싸게 과세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과세 줘요. 반대로 사채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에 넣어봤자 제재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빼내서 너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4% 과세할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일반 토지에 비하면 최소 8배에서 최대 20배까지죠. 굉장히 비싸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생산활동을 하거나 사채활동을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뭐 할 것이다? 합산할 것이다. 근데 합산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따로 별도로 합산합니다. 자, 여기도 합산했으니까요. 뭘 적용할까요? 누진세를 적용할 건데 도저태 어떤 토지냐? 자, 생산활동을 하거나 사채활동을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에서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요. 그래서 이건 사업용이에요. 사업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사업용으로 봐요. 또는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다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죠.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0.2에서 얘가 0.5까지 가죠? 얘는 0.4에서 끝나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전부 다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인데, 쉽게 말하면 땅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땅이 뭐예요?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합산은 원래 정의가 뭐냐면 분리과세하고 별도합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라 그래요. 그러면 분리과세는 생산활동을 하거나 사채활동이고 별도합산은 사업활동이면 생산활동도 안 하고 사업활동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빈 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나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전부 다 무슨 합산? 종합합산. 토지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아니면 별도합산인데, 그 뭔가가 생산활동이거나 사채활동이면 분리과세 할 것이고요. 그게 사업활동이면 무슨 합산하는 거예요? 별도합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건물에 있는 토지는 빈 땅입니까 아닙니까? 빈 땅은 아니니까 종합합산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학원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대신 건물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이 있는 토지는 다 별도합산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토지는 다 별도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아셔야 되느냐?
분리과세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알면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대상이니까? 종합합산이니까. 그래서 일단 종류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0.07%짜리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지가 들어가요. 농지라고 이야기하면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뭐가 생산이 되느냐? 농작물이 생산이 되는 토지죠. 그래서 이건 생산활동을 한다 그래서 싸게 과세합시다 그래서 저율분리과세가 되는데, 농지는 다시 어떻게 나누느냐면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나눠요. 자, 그랬을 때 개인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하는데, 자,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뭘로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농지로 이용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영농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나대주로 봐서 종합합산 해버립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혜택을 보려면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시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뭘로 나누느냐면 지역별로 나눠요. 그래서 군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 지역에 있습니까? 다시 시 지역도 도시 지역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 지역 안에 있습니까? 다시 도시 지역 안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또는 녹지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습니까?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이라고 하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을 말하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군 지역에서는 농사 지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도시 지역 밖에서는 농사 지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상관없잖아. 농지라는 것은 자연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곳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분리과세 혜택 주겠다고요. 근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건 알박기로 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투기로 봐서 여기는 종합합산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지역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을 배웠을 때 도관농자라고 해서 4개로 나누죠. 그중에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그 도시지역에 있느냐 도시지역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이라고 하면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사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상공록이죠. 그중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 지어도 되죠. 거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그건 투기로 봐요. 그래서 종합합산 해버립니다. 대신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원래가 뭘 해주느냐? 종합합산해요. 여기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종합합산 해버립니다. 그 말은 법인이나 단체는 농사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농사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민보호를 위해서, 농민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농사를 지어버리게 되면 농민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 다 죽는다는 소리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지간하면 농사 짓지 마. 농민들이 짓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와 이렇게 가요.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 등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또는 복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또는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요 5개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비록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영농조합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거 농민들이 만든 조합이거든요. 그건 농민들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농사 짓게 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분리과세 해주는 거고, 농어촌 공사나 복지는 당연히 공익이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종중은 그냥 해주기로 했고 매립간척은 없는 땅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거죠. 그건 그냥 분리과세 혜택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목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목장이 뭔지는 아시죠? 목장이 뭐예요? 가축을 키우는 곳이에요. 아셨죠? 목장에서는 뭐가 생산이 돼요? 제가 우유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유하지 말고 고기 하지 말고 제발. 네. 그냥 가축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축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 목장이에요. 축산이 무슨 말인데요? 가축이 생산된다 그래서 축산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목장부터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판단합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그냥 지역만 나눠요. 그래서 군 지역에 있느냐, 도시적 밖에 있느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느냐, 즉 농사 지어도 되는 지역이 있죠. 농사 지어도 되는 지역이면 역시 목장도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단 목장부터는 뭘 따져요? 기준 면적을 따져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요.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종합합산해 버립니다. 그 초과 부분은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농지 맞거든요. 근데 목장은 거기에 가축이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목장으로 인정해 줄까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준 면적이. 다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죠. 이 지역은 당연히 농사 지으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목장도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종합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야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임야에서는 생산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임야는 종합합산이 원칙이에요. 임야는 그냥 빈 땅으로 봅니다. 또 임야에서 나무가 생산이 된다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자란 거지. 공기가 뭐 생산이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임야들. 그래서 뭐 수도법이다, 철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임야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뭘로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용을 못해요. 법률로 보호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그 밑으로 철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철도법에 의해서 보호를 시켜요. 그러면 내 땅인데도 국용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역시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0.07%짜리 딱 3개. 일단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무조건 무엇은 외우셔야 돼요? 타이틀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0.07%짜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딱 3개 있다. 농지, 목장, 임야. 타이틀은 무조건 외우세요. 농지, 목장, 임야. 0.07%짜리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자, 0.2%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저율분리과세죠? 자, 저율분리과세인데, 자, 0.07%짜리가 1차 산업이었다면 0.2%짜리는 2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공장이 들어가는데, 자, 공장 건축물이 있는 부스토지예요. 자, 그때 그 공장이 어디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 지역에 있거나 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더라.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과 그 외의 나머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 즉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등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공장이 군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잖아요. 군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생산시설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인구가 그만큼요 지역적으로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뭘로 보느냐? 정상적으로 공장이 있는 토지로 봐요. 그래서 뭘 따지느냐? 일단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맞는 면적까지만. 그래서 뭘 따져요?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너무 많더라. 그래서 초과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종합합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문제는 공장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죠. 조그만한 사업용 건물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가내수공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갑을 만든다거나 양말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주택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하에 공장 같은 경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거 우리 공장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한 공장들은 생산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일반 공장에 비해서는 적죠. 그래서 이걸 생산으로 보기에는 좀 규모가 적다. 그래서 뭘로 보느냐? 일반 사업용으로 봐요. 사업용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기준 면적을 따지되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을 해요. 기준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만 종합 합산을 하고. 아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그냥 0.2%짜리 조율분리과세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법률에는 약 한 4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두 개만 일단 외울게요. 염전하고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전은 뭐가 생산이 돼요? 소금이 생산이 되니까 얘도 생산활동으로 보되 0.2%짜리예요. 터미널은 생산활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터미널은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해 줬어요. 근데 터미널이 일반 국민들이 다 이용하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익성이 강하다 그래서 뭘로 빼준 거예요? 분리과세 혜택으로 빼주는 거예요. 터미널까지. 자, 그래서 여기도 타이틀 3개. 0.2%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공장, 염전, 터미널. 일단 타이틀은 무조건 외우시라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4%짜리 고율분리과세가 있죠? 4%짜리 고율분리과세는 그냥 사치성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0.07%짜리는 뭐가 있다? 농지, 목장, 임야. 0.2%짜리는 공장, 염전, 터미널. 4%짜리는 사치성.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라고요. 타이틀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합산 대상 토지죠. 그 중에 일부는 무슨 합산한다?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가는 건 뭐냐?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분리과세 토지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것 중에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별도 합산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 별도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대상은 아니어야 돼요?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다.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요. 사치성이죠. 그때는 별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고율 분리과세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 건물이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다. 그러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안 들어와야 돼요. 그 외의 나머지 것 중에서 건물 있는 토지는 다 별도 합산해 주는데 자, 여기는 다시 세 가지로 좀 나누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뭘 따지느냐면 건물이 있으니까 기준 면적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을 해주고요. 만약에 기준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요. 종합 합산을 해요. 아셨죠?
그때 기준 면적이 뭐냐면 건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을 줬어요. 그 배율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뭐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되게 밀집된 지역은 면적을 적게 주고요. 덜 밀집된 지역으로 나갈수록 면적을 많이 주거든요. 그 면적까지는 건물 있는 토지로 봐서 무슨 혜택을 줘요? 별도 합산. 만약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있으면 종합 합산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건물이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에 2%에 미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100억인데 건물값은 1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는 요 적용 배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그 건물 바닥 면적까지만, 무슨 면적? 그냥 바닥 면적까지만 건물 있는 부분으로 봐서 별도 합산을 해주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이 필요 없는 면적이라고 그래서 종합 합산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건물 자체가 허가받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종합 합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3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상가가 하나 있어요. 상가가. 근데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예요. 자, 근데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다. 근데 이게 무슨 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몇 배까지 인정해 주는 지역이냐면 3배까지 인정해 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는 무슨 토지가 될 것이냐, 이 문제. 자, 일단 농지, 목장, 임야 아니고 공장, 염전, 터미널 아니고 사채성 아니니까 분리과세는 아니죠. 그리고 건물 있는 토지니까 얘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별도 합산이 되든가 아니면은요 종합 합산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50제곱미터의 3배인 1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보라고요. 그러면 400에서 150을 뺀 나머지 2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 합산하는 거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이 땅값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그 10억에 전체 몇 제곱미터예요? 400제곱미터 분 중에서 1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별도 합산 토지에 넣을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 합산에 넣을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가액이 땅값 대비 2%에 미달해요. 건물이 10억인데 땅이 10억인데 건물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창고 같은 경우 지어놓으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50제곱미터까지만 인정해줘요. 무슨 면적까지만? 바닥 면적까지만. 그러면 400에서 50을 뺀 나머지 350제곱미터는 다 종합합산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400제곱미터 해당하는 거 전부 다 종합합산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이해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적어드리는 거고 이런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글자만 알면은 문제 푸는 대로 지금 이 계산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요 글자가 지금 문제여서 그렇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들은 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냥 사업에 이용하면 다 별도 합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동차 운전학원 또는 주차장,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운전학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땅만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별도 합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대상에 해당한다? 종합합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일단 기본 타이틀은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0.07%짜리에 뭐가 있고
농지, 목장, 임야 0.2%짜리는 공장, 염전, 터미널 4%짜리는 사치성.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건물이 있거나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대상이에요? 종합합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분리과세 토지이거나 별도 합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 되는 걸 물어봐요. 시험지에서. 그걸 좀 기억을 하자고요. 아셨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초가자. 무슨 자가 나오면? 초가자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뭘로 가시라고요? 종합합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초가자가 보였다. 그럼 무조건 종합합산. 두 번째는 이 단어 나왔을 때 100분의 2에 미달했다. 아셨죠? 그러면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에 해당한다?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에 이 단어 허가받지 아니한 승인받지 아니한 이 단어야. 자, 허가받지 아니한 승인받지 아니한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상이다? 종합합산입니다. 요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찾아라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초가자, 허가받지 아니한, 승인받지 아니한 2% 미달 이거부터 찾으라고요.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노가대 띄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뭘 이용하지 않거나 영농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합산이죠. 그 다음에 상업적이나 공업적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목장이나 농지는 다 종합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원래가 종합합산이고요. 여기까지 같이 알아주면 더 좋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종합합산. 그러니까 초과라는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초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는 땅이니까 종합합산하는 거고 허가받지 아니한, 승인받지 아니한 불법이죠. 그래서 종합합산 가는 거고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에 미달했다. 그러면 바닥 면적까지만 인정해주고 기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까지만 인정해주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니까 바닥 면적까지가 건물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종합합산. 그 외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히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이고 영농에 사용하더라도 그게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합산. 법인은 농사 지으면 안 되는구나. 종합합산. 됐어요? 네.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요 공장 나왔을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공장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초가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돼요. 하여간 초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종합합산이야. 근데 초가자가 안 보여요. 그 다음은 지역을 봐야 돼요. 그게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혜택을 주는 거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그게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상가로 보세요. 상가. 상가로 보니까 사업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가시라고요. 공장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뭐부터 따져야 돼요? 초가. 초가자 안 보이면 지역.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봤더니 토지는 자, 첫 번째 줄 끝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2번에 봤더니 뭐 사실상 토지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3번을 보시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맞죠? 4번에 봤더니요. 사실상의 토지는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1번에다가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4번은 또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인별합산 맞잖아요. 네. 아시겠죠? 자, 5번은 버리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1번 보니까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 주택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세율 적용을 물어봤죠. 세율 적용을 물어보면 자 딱 두 개를 줍니다. 집을 두 채를 주는 경우가 있고 토지 건물을 줄 때가 있어요. 집을 두 채를 주면 합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땅하고 건물은 합산해야죠. 자 여기는 집을 두 채를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으니까 합산한다라고 나와야죠. 맞죠? 자 근데 똑같은 문장이 4번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4번에 봤더니 역시 주택인데 세율 적용을 물어봤죠. 그죠? 자 물건은 지금 주택이죠. 근데 집을 두 채를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어요? 그렇죠. 집 두 개를 줬죠. 이 두 개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인별로 과세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어요. 인별과세는.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별로 과세해야 돼요? 물건별로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절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신 따로따로 주택별로 과세하되 그 주택 하나에 땅하고 건물은 뭐 하시라고요? 합산하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지문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집이 두 채가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드렸었어요. 자, 집이 두 채가 있다.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더라. 자,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한 사람 소유다. 이 두 개 합산한다, 안 한다? 절대 합산하지 말아라. 집은. 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두 번째는 그러면 땅하고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무조건 합산해라. 뭐하고 무엇은? 토지하고 건물은. 그래서 이걸 합산하고 여기도 합산하고 따로따로. 거기에다가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얘하고 얘를 물어본 거잖아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합산해야 돼요. 4번은 이 두 개를 줬죠? 이건 합산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시험제 정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보시고 3번을 보죠. 자, 3번을 봤더니요. 다가구가 나왔습니다. 항상 다가구가 나오면은요. 1가구가 나와야 돼. 1가구. 바로 뒤에가 1가구 나와 있어요? 맞고. 5번에 갔더니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지 않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역시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다. 맞죠? 항상 주택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뭐해서? 합산해서 과세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요. 자,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앞에 봤더니 1구가 나왔네요. 자, 맨 앞에 1구가 나오면 무슨 문제? 겸용주택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9가 나오면 50%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고 동이 나오면 50%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랬을 때 그 건물이 1구의 건물이면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초과가 아니라. 아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이라고만 했으면 맞는 문장이죠. 대신 4번처럼 1동이 나와요.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요.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1동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구냐 1동이냐는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단층 구조냐 여러 층 구조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냥 한 개 층짜리면은 1구. 그 한 개 층짜리 안에 주택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뭣도 있다면 상업용도 있다면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상업용도 뭘로 보라고요? 주택으로 보라 이 소리예요. 반대로 50% 이상의 반대는 뭐예요? 이상의 반대는 뭐예요? 미만이죠. 만약에 50% 미만이면 그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여러 층이에요. 그러면은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더라. 근데 1층은 상가로 빠졌고 2층은 주택이고 3층도 주택이더라. 요게 동이라고 동. 그러면 주택 면적이 2개 층이니까 50%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넘었다고 해서 얘까지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얘는 상가, 얘는 주택, 얘는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일 때는 50%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한 개 층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1구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뭘로 쓰이고 있어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따지라고요? 50% 여부를 따지라고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라고요. 이론상 하는 이야기 아셨죠? 네. 근데 여기는 2번이 초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3번을 보시면은요.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본대요.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맞죠? 5번에 봤더니 자, 용도에 따라서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 주택하고 별장으로 구분해서 과세하죠.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주택이면 4단계 누진세고 별장이면 4%고 4% 비례세고.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번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셨죠? 지우지 마세요.